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강의 촬영하는 장소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임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에는 그 촬영 해설은 없이 그냥 문제 해설만 제공할까 했는데 저희 그 PD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학원 쪽으로 지금 연결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지금 이게 촬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영상하고는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칠판에서 하던 거하고 그냥 빔으로 쏴가지고 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요. 재산세 쪽하고 종합부동산세 전범위예요. 이제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벌써 평가다 33회씩이나 진행을 했죠. 33회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동형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이제 전범위가 조금씩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실 거예요. 자, 1번부터 이제 해설 한번 해볼게요. 이제 1번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재산세는 여기서 수익이 있죠. 수익이요.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것은 그 물건, 어떤 물건을 내가 손에 들고 있을 때 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랐을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사실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3번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이고 재산세는 시, 군, 구 근데 이제 과세 대상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종류 중에 혹시 이 중에 자동차나 기계가 나오면 그건 아니라고 얼른 X를 그어주셔야 돼요. 재산세는 직접세이고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 2번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는 옳은 거예요. 재산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고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제외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은 토지와 주거용으로 쓰는 땅과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주택이라고 칭하는 거지 토지 건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요거는 맞았어요.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맞았네요. 이제 세 번째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나 종중이 소유한 임야, 종중이란 멘트만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잡아야죠. 종중. 그리고 정부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들은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갑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무조건 10배, 바닥에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 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럼 이제 염전 그러면 소금 생산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산. 그러면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자, 생산. 그래서 염전은 소금, 생산 활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산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종중, 조상 땅, 종중 그러면 분리과세. 축산, 목장의 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면적까지는 여기까지는 생산 활동으로 잡으세요.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그러면 분리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목장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생산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활동이 아니면 종합합산과세예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 스키장이나 골프장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다.
형태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쓰고 있을 때는 별도 합산 과세.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요, 공모부동산 투자회사,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목적 사업의 사용. 그러면 이 목적 사업의 사용이라는 게 생산 활동의 사용,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들은 생산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요게 틀렸어요. 자, 4번으로 가보죠. 4번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토지다.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요. 자동차. 자, 자동차요. 자동차가 나오면 원칙. 자, 자동차는 원칙은 별도. 만약에 터미널로 사용하는 땅이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 그래서 자동차라는 멘트가 나오면 먼저 별도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 터미널 없죠. 터미널이 없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 자, 두 번째. 또 주차장 딱 나왔네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이내의 토지 그랬네요. 그럼 이것도 별도 합산 과세 그러면 되겠죠. 주차장 차량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인 묘지용 토지다. 법인 묘지용 토지는 납골 땅으로 생각했죠. 납골 땅 상가 분양으로 생각해서 별도 합산 과세. 또 도로, 차, 견인된 차, 자동차 나왔죠. 자동차 나왔는데 터미널 없죠. 터미널 없으니까 별도 합산 과세. 그다음 5번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이제 반복한 거예요. 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어요. 그럼 목적 사업에 사용했어요, 이 말은 생산 활동에 쓰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생산 활동에 쓰고 있으면 분리 과세. 그럼 정답은 5번. 그래서 4번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5번 가보죠.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만 묶인 것 찾아라. 그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건 분리 과세. 그러면 기억은 탈락. 기억 탈락. 그럼 기억이 탈락이 됐으니까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얼른 니은은 이제 통과. 니은은 법인 묘지용 토지니까 너는 별도 합산 과세. 그다음 이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임야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 자, 디귿. 그럼 너는 탈락. 그다음 자동차 나왔는데 운전하고 있네요.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아니니까 너도 별도 합산 과세. 그럼 이제 니은.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5번. 여기서는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이 5번이 돼요.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인 걸로 묶인 거 그러면 2번도 되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묶인 거 찾아라 그래서 5번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문제 6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위탁자를, 그럼 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1번 틀렸네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세 기준 현재 과세 대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나누는 거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 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근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이 나왔을 때는 꼭 봐야 될 게 등기가 됐는가를 보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됐는가를 보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자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주된 상속자의 순서를 잡아라 그러면 제 1번 순위는 지분율이 가장 큰 자, 2번 순위는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수 계약자인데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사용권 무상으로 이걸 중요시하셔야 돼요.
사용권이 무상으로 움직였을 때는 매수 계약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면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실 소유자를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가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신고해버리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7번. 7번은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요. 법인이나 국가와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네요. 사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사실 가격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격이 아니라 그래도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7번은 2번이 틀렸어요. 사실 가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근데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50에서 90인데 지금 현재는 70%. 토지도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50에서 90, 80%는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6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 8번. 문제 8번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상가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네요. 건물 그러면 땅 위에 건물 올리고 유리창 열고 그러면 0.25 5가 빠졌네. 틀렸네 1번.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네요. 별장은 4%, 고급 오락장 사치니까 4%, 특별시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면 0.25에 2배로 더 물리니까 0.5. 근데 분리과세 대상의 농지는 0.07. 그럼 정답은 1번. 이제 문제 9번으로 가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럼 먼저 초과 누진세율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크게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인데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가 돼요. 그럼 종합합산 토지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네요.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사짓고 있는, 생산에 쓰고 있는 과수원이니까 분리과세네요. 분리과세는 초과 누진세율 아니죠.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분리과세니까 너도 안 되죠. 주택인데 별장은 제외했으니까 이거는 초과 누진세율이네요.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특별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짜리네요. 그럼 초과 누진 비례세율이네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은 1개, 그 다음에 주택 2개. 그래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0번.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그랬네요. 이제 세부담의 상한제가 나왔을 때는 이 상한제가 나오면 앞에 어떤 자산인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주택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은 3억 이하였을 때는 100분의 105. 네, 3억 초과 6억 이하였을 때는 110. 네, 대신에 6억을 초과했다. 6억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130. 100분의 130 이렇게 가요. 건축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11번으로 가봐요.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옳은 거. 1번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1번 답이네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가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면 2분의 1은 반절은 7월 달, 나머지 반절은 9월 달. 10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에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예요. 20만 원만 넘어가면 20만 원이 초과되면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에 10월 달 아니에요. 9월 달이에요. 근데 토지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 원이다.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 금액에 상관없이 토지는 무조건요. 금액이고 따지면 안 돼요. 토지라고 나오면 금액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9월 달. 고지산장당 재산세로 낼 세금이 2,000원 미만이죠. 6,000원이 아니라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500이 아니라 250을 초과하며 250이 넘어가면은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12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이제 옳은 거. 재산세는 항공기, 선박, 여기는 재산세 대상인데 자동차는 안 된다 그랬죠. 자동차는 자동차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의 소유자를 한다.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으로 소유한 자, 실제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 징수 방식으로.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은 맞았네요. 자, 5번. 이 500이 아니라 250이라고 했어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4번 이렇게 가면 돼요. 13번. 13번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첫 번째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료, 공짜로, 정부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 비과세. 만약에 정부가 내 물건을 유료로 쓰면 과세, 무상으로 쓸 때는 비과세. 그다음 이제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네요. 사설도로는 원칙적으로는 과세예요. 그런데 유료로 그랬으니까 사설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무료로 쓰면 비과세인데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과세가 돼요. 이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과세. 그럼 비과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돼요. 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주며 외국이 우리에게 비과세 주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비과세. 소유권, 유상, 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네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군시설도 비과세인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를 하겠으니까 전답, 과수원, 대지 요거는 예외적으로 군시설 안에 있을지라도 과세인데 군시설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정답은 2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14번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네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군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하면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일반 주택 세 가지인지 알겠죠?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것은 과세는 과세인데 분리과세네요. 그럼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그다음에 별장, 종부세 대상 아닙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티귿, 니을.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올해는 이런 정도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연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5번. 종합부동산세 내용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틀린 거. 1번은 주택분 재산세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개인별로 6억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6억 초과라는 것은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개인별로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주택 하나하고 부속 토지만을 가진 사람은 1주택으로 봐요. 여기서는 부속 토지만을 가진 사람은 주택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전체를 묶어서 한 장짜리 고지 서로 이렇게 발부. 한 장의 고지 서로 발부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조심할게요.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해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틀린 건 4번 요게 틀렸어요. 4번이 틀렸어요. 그다음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그러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재산세로 이미 냈던 것을 빼줘야만 이중과세가 방지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게 틀렸어요. 이제 문제 16번으로 이제 가봐요. 요 주택 수 계산하는 것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문제 나왔는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 집을 가진 걸로 봅니다.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도 원칙은 각자로 보는데 단 지분이 100분의 20 이하이고 20% 이하이고 지분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에 해당이 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요. 여기가 30%가 아니라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요.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거고 또 합산 배제되는 것들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요거는 제외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17번으로 가보죠. 네, 첫 번째 1번은 이게 함정이네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라는 지문이 뜨면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9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기 하셔야 돼요. 요 9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가 빠졌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꼭 문제 풀 때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기준 금액 6억을 빼고 90% 곱하고 만약에 종합합산 토지를 물어보면 기준 금액 5억을 빼고 90% 곱하고 만약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기준 금액 80억을 빼고 9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만 65세이고 1세대 1주택자네요. 또 보유기간이 5년을 보유한 자는 연령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10%,
65세에서 70 미만이면 20%. 또 5년을 보유했으면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20%. 그래서 토탈 중복에서 40%. 둘이 합쳐서 40%. 최대 한도는 올해까지는 한도는 70%.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요. 올해는 한도가 70% 적용합니다. 세율은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세율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세율은 그냥 통과시키세요. 이런 건.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5번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공제한,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니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만 60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5년 이상만 되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중복에서 공제를 받고 최고 한도는 70%까지만 한도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번이 틀렸어요. 자, 문제 18번으로 가보죠. 이제 옳지 않는 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렇네요. 옳지 않는 게 아니라 옳은 거. 이제 첫 번째 1번은 거주자의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재산세 비과세나 과세 면제,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도 따라서 비과세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준용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규정 또 하나 냈네요. 재산세에서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종부세에서 이를 준용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준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준용해야 되는데 준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갑니다. 그럼 18번은 4번이네요. 3개네요. 3개 4번. 하나, 둘, 셋. 여기 준용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 틀렸어요. 감면도 준용하고 비과세도 준용을 해요. 정답은 4번. 19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틀린 건 이제 1번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는 늦어도 납부 개시 5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되고 또 분할 납부는 250을 초과하면 6개월 안에 그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신고하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서 세금을 징수하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16일부터 31일이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부가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돼요.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소유자별로 합쳐서 전체를 묶어서 한 장짜리 고지서를 보내시면 돼요. 또 재산세 비과세나 과세 면제나 면제 규정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이를 따라서 준용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럼 종부세가 나오면 종부세에 따라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 요거 하나만 따라붙는 거예요. 농특세만 따라붙어도 다른 거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 요거 딱 하나. 그래서 정답은 2번. 현재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이제 문제 해설은 다 마치는데, 자, 오늘은 요 밴드에 이제 밴드 요거 써놓으신 분이 누군지 알 거예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아마 평가담도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냐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럼 이제 이분이 이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예전부터 좀 지켜봤는데 보고 한 번 정도는 어디에든가는 아마 제가 번수업을 할 때라든지 평가단 할 때 한 번 정도는 이 글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 글을 써놨네요. 그래서 지금쯤 오면 이제 시험 원서 접수도 끝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포기 절대 못해요.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절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이제 마무리를 진다. 최대한 내가 마무리 정리를 잘해가지고 끝을 본다. 요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절대 이제 한 60일 남은 시간, 60일 동안 포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그 지금까지 해왔던 길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직진만 해가지고 꼭 시험장에 가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각을 좀 바꾸세요. 조금만 좀 지쳐도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어. 요 생각으로 좀 바꾸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도 강의할 때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사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냥 강의하면 돼요. 저희도.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없으면 안 그러면 마네킹 앉혀놓고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같이 다 힘든데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고 시험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평가단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